배씨 처녀와 차천. 지금도 전라남도 화순읍에 갈 것 같으면 차천이라고 불리우는 샘이 있다. 물이 맑고 차가워 이곳 사람들에게는 둘도 없는 음료수가 되며 또 길 가는 나그네 목을 축여주기도 하는 고마운 샘이기도 하다.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에게 흥미가 있는 것은 이 샘이 지니고 있는 전설인 것이다. 때는 고려 중엽이다. 화순 읍내에서는 배씨성을 가진 아전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관속인 만큼 그 고을 사람들 사이엔 적지 않은 세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산도 여유가 있어 아무런 부자유 없이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. 그러나 배씨에게는 슬하의 아들이 없었다. 늦게 겨우 딸 하나를 얻어 금지 오겹처럼 귀엽게 기르고 있었다. 그들 배씨 내외는 모든 희망을 딸에게 걸고 그 어린 것이 자라는 것에 낙을 삼고 있었다. 그러나 인생길은 그리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다. 그 금지 오겹처럼 키우던 딸이 20살이 되는 해이다. 그 애의 아버지인 배씨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몸이 되었다. 벼랑간에 당한 일이었으므로 온 집안은 근심 걱정으로 가득했고 더욱이 딸과 어머니는 날마다 눈물로 지내고 있었다. 효심이 지극한 딸은 하루도 빠짐없이 손수 미움을 쏘아가지고 옥으로 가 아버지에게 봉양하였던 것이다. 어느 날 새벽이었다. 역시 그날도 배씨 처녀는 차천에 물을 길어다 미움을 쑤려고 물동이를 이고 샘으로 갔다. 아직 이른 새벽이었던지라 먼동이 텄을 뿐 해는 떠오르기 전이었다. 하늘에는 샛별이 걸려있고 주위는 현할 따름이었다. 배씨 처녀는 샘가에다 물동이를 내려놓고 샘에 맑은 물을 뜨려고 하다가 바가지를 든 손을 주춤하지 않을 수 없었다. 어머, 저게 무엇일까? 하고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분명히 외였다. 참으로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. 겨울철에 외가 떠 있다는 것은 당시 사람으로 놀랄 만한 사실이 아닐 수 없는 일이다. 에그머니, 한겨울에 외가 웬일일까? 배씨 처녀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부르짖으며 그 외를 건져들었다. 그것은 아무리 살펴보고 냄새를 맡아보아도 틀림없는 외였다. 신기한 듯 한참 들여다보고 있던 그녀는 벼랑간 그 외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 무심결에 그 외를 먹고 말았다. 이른 새벽에 외맛이란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맛있었다. 그녀는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외 하나를 다 먹어치웠다. 그리고 물을 길어 가지고 돌아와 미움을 쏘 아버지가 갇혀있는 옥으로 갔다.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외를 먹고 난 뒤 배씨 처녀에게는 태기가 있었다. 2달, 3달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그녀의 배는 불러왔다. 처녀의 몸으로 수태를 하게 된 배씨 처녀는 이상하기도 하지만 보다도 부끄러워 이 말을 누구에게도 할 수 없어 혼자 근심 속에서 나를 보냈다. 이 일을 어쩌면 좋담. 차라리 죽어버릴까? 그녀는 이런 생각까지 하기에 이르렀다. 무심한 배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불러만 갔다. 더 이상 배길 수가 없게 된 그녀는 하루 저녁 어머니 앞에 공손히 앉고 조심스럽게 입을 띄었다. 어머니. 이렇게 불러만 놓고 차마 더 말이 나오지 않아 그녀는 얼굴을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. 아니, 왜 그러느냐? 어디 몸이 아픈 모양이로구나. 아니에요, 어머니. 아니, 왜 말을 않고 울기부터 하느냐? 네가 내 앞에서 못할 말이 뭐란 말이냐? 어머니, 저에게 태기가 있어요.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
배시천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뭐시? 그게 웬 말이냐? 응? 아니 그럼 대체 그게 뉘에란 말이냐? 어서 바른 대로 말하여라. 하고 마구 다구치는 것이었다. 어머니의 입술과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. 배시처녀는 잃었던 이성을 되찾은 양 자초지종을 또박또박 이야기했다. 딸의 말을 듣고 난 어머니는 참 해괴한 일이로구나. 어쨌든 범상한 일이 아니다. 그러나 남들의 이목도 있으니 문 밖에 출입을 금하여라. 하고 이르고 모녀만이 알고 있는 비밀로 해두었다. 어느덧 만삭이 다 차서 옥동자를 낳았다. 때마침 억울한 누명을 쓰고 투옥되었던 배씨가 혐의 없이 판명되어 추록하게 돼 집으로 돌아왔다. 그는 시집도 안 간 딸이 옥동자를 낳자 크게 놀란 것이었다. 처음에는 자기가 없는 동안 행실을 못되게 해서 뵌 애인가 의심하여 철저히 힐문했다. 그러나 배씨 처녀는 전혀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천으로 물을 길러 갔다가 샘물에 뜬 외를 한 개 건져 먹고 잉태하였다는 이야기를 사실대로 고백하였다. 그러자 그는 이상한 일이라고 여겼든지 더 딸을 책하지 않았다. 그러나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남보기에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노릇이었다. 그래서 집 뒤에 방 하나를 새로 들이고 그곳에서 얼마 동안 애를 기르다가 얼마 지난 후 다시 그 애를 아무도 모르게 싸다가 읍에서 남쪽으로 한 3마장쯤 떨어진 숲속의 큰 정자나무 밑에다 버리고 오게 하였다. 남의 이목이 두려워 이렇게 애를 갖다 버리기나 하였으나 배씨 처녀는 그 애가 가여워 그 뒤로 마음을 걷잡지 못하고 울기만 하였다. 또한 그녀의 어머니도 마음이 안 되어서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었다. 그 이튿날 밤 배씨 처녀의 어머니는 어린애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어 남몰래 등불을 들고 숲속에 가보았다. 그런데 죽었으려니 생각했던 그 어린애는 한 마리의 항날개 속에 품어 있는 게 아닌가? 그것을 보고 더욱 이상하게 생각되었으며 한편 얼마의 안심도 되어 그대로 되돌아왔다. 그 이튿날도 배시천의 어머니는 또 그 숲속에 가보았다. 역시 그 정자나무 밑에서 큰 학이 날개를 펴서 그 어린애를 품고 있는 것이었다. 다음 날 또 가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. 그 부인은 더욱 이상한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. 허허, 거참 이상한 일인데. 배씨도 부인의 말을 듣고 몸소 그 숲속으로 가보았다. 과연 학이 날개를 펴고 어린애를 품고 있는 것이었다. 외를 먹고 수태하여 낳은 아이라는 것부터가 이상한 일이거니와 어린애를 갖다 버려도 학이 그를 보호한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. 참 알 수 없는 일이로구나. 그는 혼자 말처럼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와 아내를 보고 그 아이는 범상한 아이가 아닌 모양이유. 그러니 도로 데려다 기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소? 하고 자기 의사를 얘기했다. 그러자 아내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. 첫째, 인생이 불쌍해 안 됐고 둘째로는 날 때부터 보통 다른 애들과 다른 데가 있어요. 내다 버려도 새가 와서 보호하는 것을 보아 아마 무슨 위인이 태어난 것 같으니 우리가 그대로 두었다간 천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. 그리고 저 애도 늘 슬퍼서 울고만 있으니 보기가 안 되었구려. 하고 남편의 뜻에 적극 찬성했다. 그러나 귀한 딸의 장래를 생각하면 아비 없는 자식을 낳았다는 말 때문에 그 일생은 불행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.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묘한 방법으로 그 아이를 데려다 기르는 수가 없을까 하고 의논해 보았다. 여보, 좋은 수가 있어. 당신이 어디 갔다 오다가 길에서 얻은 것처럼 해가지고 와 기르면 되지 않겠소? 하고 의사를 말하자
아유, 참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군요. 하고 두 내외는 합의를 보았다. 그리고 그 이튿날 배씨 부인은 일부러 동주에 있는 일갓집에 다녀오는 길에 그 정자나무 있는 숲속으로 들어갔다. 배씨 부인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동행하는 아낙네에게 아유, 저 소리를 좀 들어보. 저 정자나무 밑에서 어린애 우는 소리가 났지 않아요? 하자 그 일행도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글쎄요, 어린이 소리군요. 어디 가봅시다. 누가 이 숲속에 어린애를 버린가 보. 하고 배씨 부인은 그 동행하던 부인과 함께 정자나무 밑으로 갔다. 거기에는 과연 그전과 다름없이 학이 어린애를 품고 있다가 그들이 이르는 것을 보자 어린애를 남겨둔 채 부르륵 날아가 버렸다. 아이고, 정말 어린애가 있구만요. 정말 웬 어린애일까? 아유, 가엾어라. 하며 부인은 달려가 어린애를 안아들었다. 같이 갔던 부인도 가엾이 여기며 어린애를 얼르고 야단이었다. 참 잘도 생겼는데요. 몹쓸 사람도 다 있지. 누가 어린애를 낳아서 이런 데다 버렸을까요? 그들은 이렇게 말을 주고받으며 어린애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. 그리하여 길에서 내버린 애를 주워왔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말을 했더니 소문은 바람을 타고 번져가듯 인근에 쫙 퍼지고 말았다. 이렇게 하여 배씨 처녀가 내다버렸던 어린애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그들은 정성껏 애를 기를 수 있게 되었다. 어린애는 무럭무럭 자라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이렇게 자라갈수록 어린애의 영리함과 총명이 뛰어나게 나타났다. 그래서 배씨 부부의 총애와 배씨 처녀의 사랑을 더욱 받게 되었다. 그럭저럭 그 아이의 나이 10살이 되었다. 어느 날 그의 집에는 한 중이 찾아왔다. 그 중은 어린애를 보자 크게 놀라며 참으로 귀한 아이로다. 그러나 애석한 일이로군. 하며 혀를 차는 것이다. 이 모습을 지켜보던 주인 배씨는 중의 거동이 이상하여 무엇이 애석하냐고 물었다. 그러나 처음에는 그 뜻을 좀처럼 말하려 하지 않다가 자꾸 따져 묻는 배씨 부부의 정성에 감동했음인지 천천히 입을 열어 이 아이를 댁에서 그냥 기르면 단명해 15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요. 그러나 내가 절로 데려가 불공을 잘 들이고 기르면 수명을 늘릴 수 있소마는. 하고 잠옷 안 된 듯 애석한 표정을 짓는 것이다. 주인 배씨는 그 말을 듣고 적지 않게 놀라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. 오래 살고 잘 되게 하시려면 그 아기를 나에게 맡기십시오. 그러면 절에 데려다 공부를 잘 시켜 후일 크게 성취하게 하지요. 중은 이렇게 말하고 그 애를 자기에게 맡기라고 청했다. 주인은 안에 들어가 그 아내와 딸을 보고 의논했다. 정리로 보아서는 차마 내주기가 어려웠으나 단명한다는 말과 후일 잘되게 해준다는 말에 그들은 그 중에게 내맡기기로 의견을 일치를 보았다. 그 길로 중은 그 아이를 데리고 절로 갔다. 이 중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시 유명한 중인 보조국사였던 것이다. 보조국사는 그 아이를 데려다 열심히 공부를 시켰다. 원체 총명한 재질이라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통해 날로 달로 그의 학식은 넓어지고 있었다. 게다가 가슴에는 제도의 그 바탕이 숨어 있어 드디어 도통을 하게 되었으니 이가 바로 그 유명한 진각국사인 것이다. 진각국사가 절에 오게 된 지 얼마 안 되어 배씨 부부는 이 세상을 떠났고 진각국사의 어머니 배씨 처녀는 시집을 안 가고 그대로 공규를 지키다가 세상을 떠났다. 화순 만년산정의 성주암이라는 절에 보조국사와 진각국사의 화상이 보존되어 있었는데 한 70여 년 전에 유실되었다고 한다. 그리고 진각국사의 어린애 시절 학의 보호를 받았다고 하는 숲속의 정자나무도
애들이 태워버려서 지금은 그 자취밖에 남지 않았다. 지금은 그 배씨 처녀가 외를 건져 먹었다는 차천만이 남아있어 그 마을 사람들과 지나는 길손에게 유서 깊은 물을 제공하고 있다.